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가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제자리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났습니다. 그룹 인수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도 그리고 연말 물론이고 내년도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근거로는 금리 내리고 실적은 좋고 감세 정책 같은 것이 어필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도 소폭 상승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도 거의 없었잖아요. 0.04%면 거의 빠진 것도 아닌 그런 수준이죠. 업종도 봐도 하락한 업종이 더 많지만 가장 많이 빠진 게 0.4%, 가장 많이 오른 게 0.59%, 소재, 테크, 부동산, 헬스 정도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숨고르기 했구나. 그냥 엔비디아가 올라서 테크 업종이 0.2% 올랐구나.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 좀 특이했던 건 원래 미증시가 12월 26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하락한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날이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데 그냥 소폭이라도 빠진 것도 되게 신기했다. 이렇게도 시장에서는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 US뱅크에서 얘기한 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침이 될 만한 지표도 없고 그러니까 이벤트도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이 방향이 나올 만한 날은 아니었고 그런데 잘 보면 테크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거는 돈이 여기저기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라서 내년도 증시 감안해 보면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같은 데서는 지루하긴 하지만 매도할 이유 없다. 의외로 7,000포인트를 쉽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정체 중이긴 하나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도 증시에 대한 전망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년도 증시 올라간다. 그런데 중소형주,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이 오를 걸로 보여지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M&A가 활성화된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조달해서 기업을 사고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인수하기 좋은 조건이 되잖아요. 저금리에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M&A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도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스트랩에서는 AI 버블론, 관세, 셧다운 이런 게 올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악재인데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거에 더 반응을 했고 이거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매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차분하면서도 쉽게 밀리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뉴스로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그룹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어쨌든 이 소식이 1% 정도 올라가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1% 정도 올랐고요. 번스타인에서는 이제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라클은 오늘 거의 제자리 정도였는데, 한때 이제 가치주였다가 이제 성장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고전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다음에 쿠팡이 오늘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출 직원 확인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출 직원이 누군지, 그리고 생각보다 유출한 그 회원 수치가 많은 거, 회원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쿠팡 뉴스 다루면서 아래에서는 또 같이 딸리는 소식이 뭐냐면 그렇지만 이제 집단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켓이 오늘 헤지 펀드에서 지분 투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마이크론이 사실 개장 전에 괜찮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소폭 약밥 정도로 끝났는데 제품 가격 올린다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좀 숨고르기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구체적으로 코멘트 나온 걸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룹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중국집, 제가 표현을 가끔 쉽게 드리느라고 그러는데 중국집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짜장면만 먹고 싶어. 그러면 짜장면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저기가 더 싸고 저것만 난 먹으면 되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손님이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춘장 업체를 인수해 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짜장면도 더 맛있게, 그 중국집 안에서 짜장면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아예 다 가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번스타인에서 막대 현금을 이용해서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전략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AI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학습과 추론, 학습은 막 뭔가 배워. 그리고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막 쏟아붓는 거고, 그 다음에 추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서 뽑아 나오는 게 이제 추론이고,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이제 추론도 엔비디아가 더 강력해지는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 275달러 제시를 냈고, 뭐 역시 베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GPU가 올라오든 TPU가 올라가든 결론은 핵심은 GPU다. 그러니까 내년도 엔비디아의 GPU가 중심이 될 거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오늘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제 좀 주춤했는데 디지타임즈에서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3 가격을 올렸다. 근데 뭐 사실 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론도 올릴 거야. 뭐 이런,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처음에 올라갔다가 이거 반영된 뉴스 아닌가? 뭐 이렇게 되면서 매물이 나왔고, 오라클이 오늘 그 특집 기사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웰스파고에서는 원래 오라클은 가치주다. 그런데 이게 가치주로 인식되다 보니까 가치주는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채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빠지긴 했는데, 지금 오라클은 AI 때문에 성장주로 바뀐 거다. 성장주로 바뀐 상태고, 오픈 AI하고의 거래가 되게 많이 계약상 돼 있는데 저게 이행될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행이 된다라면 주가는 나중에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기 하락률로는 닷컴 버블 이후에 최대폭으로 빠졌대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연초에도 주가 움직임은 좀 주목을 받겠죠. 근데 이제 그 아이폰 출시 이후에 이제 빅테크 주가 추이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방향은 같이 갔잖아요. 이 방향이 같이 갔다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주변의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그 산업이 광범위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AI가 뭐 우리가 엔비디아만 집중적으로 보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의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가 어떤 다양한 산업의 어떤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은 주로 이제 엔비디아에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업종들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AI가 확장돼서 이제는 하드웨어 쪽 업체들보다 다른 걸로 사야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받는 게, 최근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예, 최근에 은 가격 올라오고, 또 하나 이제 백금, 백금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금 가격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차로 가다가 지금은 내연기관차 쪽도 계속해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경유차인가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백금이.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S&P 500하고 뭐 금, 실버, 백금, 여기 이제 만약에 구리까지 넣었다면 구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서 과연 뭐가 버블이냐, 주식시장이 버블이 맞냐, 저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저 귀금속이 저렇게 올랐는데, 지수가, 증시가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버블론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려서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라서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터질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3% 올랐고, 야간 선물은 0.25% 올라서 이제 우리 증시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이제 환율이 추세적으로 빠질 것 같다, 또는 피크를 쳤다. 뭐 추세적으로 빠지는 거는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피크는 친 것 같다, 이런 점이
뭐 수급을 좀 낮게 만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엔달러 환율은 튕겨 올랐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우리나라 증시 마감될 때보다는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환율이 올라갈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저게 금리도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고, 이거 뭔가 있나 이렇게 되는데, 금리는 살짝 빠지고 환율만 올라간 거라서 그냥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지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연말이다 보니까 호재 악재가 그렇게 크게 터지질 않고, 이럴 때는 이제 종목 개인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대형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황 관련된 뉴스보다 종목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단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내년도를 보면 시장에서는 호재를 보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금리는 더 내릴 것 같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를 좀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변수는 여전히 AI를 계속 믿어도 되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정책이 과연 실행이 될 거냐. 그게 무슨 얘기냐? 금리를 정말 내릴 거 맞아? 지금 시장에서는 2번 이상 금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망하고 있는데, 금리를 안 내리면 그거 실망할 텐데, 그거 진짜 어쩌자고 그걸 믿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빠지면서 환율 피크를 쳤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외국인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매일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반등도 하고 할 텐데, 그 사이사이 반등할 때마다 이제 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지, 이제부터 다시 또 환율이 상승인가라고 하면서 가파르게 이제 또 매수, 그러니까 달러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을 끌어올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3일 연속 올라가면 안 돼요, 이제부터 환율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졌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배당 지나고 나서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 변화, 외국인들이 강하게 받아내느냐,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다 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 주도 업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업종이 뭐가 되는지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토요일이고 큰 뭐 이슈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도 그냥 토요일이니까 음악 들으시라고, 옛날 노래인데 이게 이제 보이조지의 그 카마카멜레온이라는 노래거든요. 노래 들으면 되게 신나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보이조지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게 가장 대표곡이니까 나올 거고,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저 사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좀 한번 들으시면 그냥 재밌어요, 노래가.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올해 주식시장이 돌이켜보면 되게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순간 결과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제가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건, 시황보다 종목, 우리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하기 되게 힘든 나라예요. 장기 투자하기 되게 힘든 나라라서 어떤 이제 모든 뭐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시장이 돌아가는 스토리, 이번 장은 어떤 스토리가 끌고 가는구나, 정책과 산업,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좀 뭔지 뉴스도 많이 보시고 체크해보고 이것저것 도 많이 참고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